이번 시간에는 우리 메모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메모장이라는 거요. 이 메모장은 한 번씩은 전부 다 이제 써 보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웹페이지 코딩할 때 우리가 이제 태그 같은 걸 이용하죠. 그런 거 이제 작성할 때 보통 이제 메모장으로 많이 이제 연습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뭔가 이제 텍스트를 내가 이제 끌고 오겠다 그랬을 때 메모장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뭔가 이제 간단한 내용을 내가 뭐 복사해 오겠다 그랬을 때도 우리가 메모장을 이제 종종 이제 사용하죠. 그래서 이 메모장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윈도우에 들어있는 기본 문서 작성 앱을 보고 우리가 이제 메모장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 메모장이라는 거는 일반 텍스트 파일 그런 것도 이제 지원을 해주지만 우리 이제 마크다운이라는 그 형식도 이제 지원을 이제 해줘요. 그래서 우리 마크다운 형식을 이제 지원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이 마크다운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우리 이제 마크다운 형식이라는 거는 우리 특수기호, 특수 문자 같은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글자 크기가 됐든 굵기가 됐든 목록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 서식들을 손쉽게 지정하는 그런 이제 호환성이 높은 그런 이제 문서 형식을 보고 우리가 마크다운 형식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우리 윈도우 11부터는 이제 메모장의 기본 포맷으로 이 마크다운이라는 그 형식을 이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마크다운이라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냐? 우리가 이 메모장을 이제 실행을 시킬 때 시작에 이제 메모장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 버튼을 누르고 고정됨에 보게 되면 보통 이제 메모장이 있어요. 만약에 이곳에 이제 메모장이 없다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메모장을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미음에 보게 되면 이제 메모장이라고 있어요. 메모장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모장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가나다라 하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제 글씨만 쓰고 나서 지금 보기라는 그 메뉴를 들어가 보자고요. 보기라는 그 메뉴로 들어갔을 때 우리 이제 마크다운이다 해서 지금은 이제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지금 여기다가 내가 쓴 글씨에다가 지금 여기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제목이다 그렇게 이제 나오죠. 내가 여기서 이제 제목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서 지금처럼 이곳에서 제목이다, 부제다, 머리글이다, 부제목이다, 섹션이다, 하위 섹션이다, 본문이다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시켜줄 수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목 얘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목록이다 라고 해서 지금 글머리 기호가 됐든 번호 매기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글머리 기호 목록이라는 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앞에 이렇게 이제 글머리 그 기호가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다가는 A, B, C, D, A, B, C, D, E, F 하고 이렇게 썼어요. 쓰고 나서 얘는 이제 우리 부제다 그렇게 우리가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부제라고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 나서 맨 위에 게 이제 제목이니까 이 부제는 살짝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목록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들여쓰기라는 것도 있고 내어쓰기라는 것도 있죠. 여기서 이제 들여쓰기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 제목보다 이 부제가 살짝 이렇게 이제 들여쓰기가 됐죠. 이렇게 이제 내가 작성한 이런 이제 글씨에 대해서 지금처럼 마크다운 그 서식을 내가 이제 적용을 시키고 나면 이제 보기라는 그 메뉴로 이제 들어갔을 때 지금처럼 마크업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 마크업이라는 그 메뉴는 언제 활성화가 된다? 우리 본문 내용에다가 마크다운 그 서식을 적용을 시켜야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되더라. 지금 여기 이제 마크다운에 들어가서 보니까 포맷도 있고 우리 구문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이렇게 내가 이제 지정한 그 서식이 이렇게 이제 적용된 그 상태가 우리 포맷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기 방식을 내가 이제 구문이라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게 되면 지금 이 글씨에 이제 적용된 그런 이제 마크다운 특수 문자 같은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해서 우리 이제 보기에 보게 되면 이제 마크다운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포맷이라는 거는 내가 적용한 서식 그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최종 결과물 형태로 표시해 주는 게 우리 포맷이고요. 그리고 구문이라는 거는 마크업다운 그런 특수 문자 그런 기호들이 그대로 화면상에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우리 이제 구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크업 이런 것도 이런 형태로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크다운 형식이라는 것은 마크업 언어의 일종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마크업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서의 구조가 됐든 서식이 됐든 아니면 문서의 의미 그런 것들을 태그가 됐든 기호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주는 그런 이제 언어를 보고 우리가 마크업 언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우리 마크업 언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HTML이에요. 우리가 태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HTML 문서를 이제 만든다고요.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 태그가 화면상에 그냥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태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이 마크다운이라는 거는 마크업 언어의 일종인데 얘는 이제 읽기도 쓰기도 이제 쉬운 그런 이제 문서 양식을 이제 지향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우리 이제 마크다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크다운 형식이라는 거를 우리 이제 윈도우 11번부터 시작해서 메모장에서 기본 포맷으로 이제 지원을 이제 해줍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마크다운 특수 문자 이런 여러 가지 기호 같은 것들 얘네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글자 크기가 됐든 굵게가 됐든 목록이 됐든 이런 여러 가지 서식을 손쉽게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호환성이 높은 문서 형식을 우리가 이제 마크다운 형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고요. 그때 이제 확장자는 우리 이제 마크다운의 약자 MD가 붙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메모장을 이용해서 텍스트 문서를 이제 작성하는데 그때 붙는 그 확장자가 우리 이제 txt 텍스트 문서다라고 해서 txt가 보통 이제 붙죠. 근데 이 마크다운은 뒤에 이제 뭐가 붙더라? 우리 이제 md라는 그 확장자가 붙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메모장을 이용해서 다양한 문서 서식도 이제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웹페이지 코딩 소스 그런 것도 좀 더 이제 쉽게 손쉽게 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 이제 메모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메모장의 특징 좀 더 살펴보자고요. 우리 메모장에 보게 되면 이제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금 이제 설명했듯이 이 메모장의 기본 확장자는 우리 txt예요. txt인데 우리 이제 윈도우 1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마크다운 이런 형식도 기본 포맷으로 이제 지원을 이제 해준다고요. 그때 이제 마크다운은 뭐다? MD 확장자가 이제 MD가 붙더라. 해서 텍스트 파일이 됐든 마크다운 파일이 됐든 이런 이제 문서를 우리가 이제 열거나 저장할 수 있는 게 우리 메모장이요. 그리고 이 메모장을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이제 제작하기 위한 간단한 이제 편집 도구 그런 걸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 만드는 걸 이제 공부한다. 그러면 메모장에다가 이제 태그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작성하는 거 이제 배운다고요. 근데 이 메모장에서 마크다운 이 형식도 이제 지원을 이제 해주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이제 웹페이지 같은 거 그런 것들 이제 작성을 이제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메모장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전에는 오로지 글씨, 문자들만 입력을 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뭐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이 메모장 안에다가 내가 이제 그림이 됐든 차트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OLE 개체 그런 것들은 아직도 삽입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메모장에서 이제 윈도우 11번으로 버전업이 되면서 이제 조금 바뀐 게 표를 이제 삽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웹페이지 등에 이제 링크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연결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OLE 개체라고 했는데 이 OLE 개체는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배웠던 그 내용이에요. 이 OLE 개체라는 게 우리 이제 다른 앱 내가 만약에 그림판을 열어서 작성한 그림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표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내가 이제 한글 문서가 됐든 엑셀 문서가 됐든 그런 앱으로 내가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런 기능을 보고 우리가 이제 OLE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앱에서 작성한 그림이 됐든 표가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을 이제 시키거나 삽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보고 우리가 OLE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해서 그림이 됐든 표가 됐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이제 개체고요. 그런 개체를 연결하고 삽입하는 그 작업을 보고 우리가 이제 OLE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삽입을 했을 때 연결을 했을 때 이제 서로 다르다고요. 내가 이제 그림판을 열어서 그림을 이제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제 문서에다가 이제 삽입도 하고 이제 연결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글 문서에다가는 내가 이 그림을 그대로 이제 연결을 시켰고요. 이곳에다가는 그냥 이제 삽입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그림과 한글 문서에 삽입된 그 그림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림판에서
또다시 이제 그림을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하고 나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내가 수정한 그 내용이 이 문서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다고요. 근데 여기는 이 그림판에서 그렸었던 그 그림을 내가 여기다가 삽입을 한 거라 내가 그림판에서 아무리 그림을 수정한다고 해도 이 그림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연결과 삽입의 차이점,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결을 시키게 되면 작성한 그 앱에서 내용을 이제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하게 되면 그 수정된 내용이 어디에 연결된 그 앱에 자동으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OLE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메모장에서는 이런 이제 OLE 개체 그런 것들을 이제 삽입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래서 우리 메모장에다가는 그림이 됐든 차트가 됐든 이런 것들을 못 집어넣더라. 연결도 못 시키더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메모장에 보게 되면 메모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메모장 안에도 맞춤법 검사라는 게 있고 자동 수정 이런 기능들도 이제 제공을 이제 해줍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자동 수정 기능 그렇게 나는데 이 자동 수정 기능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만약에 내가 이제 문서를 입력하는데 오타가 났어요. 그 오타를 자동으로 이제 수정해주는 그 기능을 보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 이런 기능을 이제 쓰기 위해서는 맞춤법 검사 얘가 이제 켜져 있어야 자동 수정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메모장에서 우리가 링크도 이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링크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리고 뭐도 표도 이제 삽입할 수 있더라.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모장이 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이제 표를 이제 삽입하고 싶어요. 표를 이제 삽입할 때는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이제 모양이 있죠. 얘가 이제 표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표를 삽입하겠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우스로 뭐 2행 2열짜리 표를 만들어 달라. 아니면 3행 3열짜리, 아니면 4행 4열짜리, 아니면 5행 5열짜리 표를 만들어 달라. 얘를 이제 지정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3행 3열짜리를 만들어 달라. 얘를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행 3열짜리 그 표가 이렇게 이제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표를 만들 때 여기서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내가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때 최대 5행 5열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5행 5열까지만 만들 수 있다. 그거는 마우스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만들 수 있는 그 최대 개수가 5행 5열짜리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표 삽입이라고 메뉴가 따로 있죠.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열은 몇 개로 할 거야? 행은 몇 개로 할 거야? 이거를 내가 이제 숫자로 직접 이제 입력해 줄 수가 있다고요. 그때 내가 이제 여기서 최대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 열의 개수는 최대 52개예요. 최대 52열까지 그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고 행의 개수는 32,767행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제 4만 개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서 4만이라고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4만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게 되면 4만이 입력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여기서 행의 최대 개수로 자동으로 이제 바뀌어 버린다고요. 그리고 열의 개수도 최대 52개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99라고 쓸게요. 9라고 하나 썼죠. 9라고 하나 더 쓰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52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된다고요. 해서 최대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는 52개 열 그리고 32,767행을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메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최대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최대 5행 5열까지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내가 이제 C나 0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요 세 글자에 대해서 내가 이제 링크를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요 세 글자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주고 이 위에 보게 되면 연결이라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링크를 이제 삽입해주는 그 도구 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내가 쓴 글씨, 내가 블럭 잡은 그 글씨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됐고요. 그때 주소는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www.c나0.co.kr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삽입 얘를 이제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링크가 삽입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링크가 잘 안 보이니까
크기 좀 바꿔볼게요. 크기를 바꿀 때는 지금처럼 여기서 이제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편집이라는 그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맨 밑에 글꼴이라고 따로 있어요. 글꼴 내가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 서식하고 여기서 이제 서식을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글꼴도 우리가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스타일도 이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글자 크기도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글자 크기를 내가 뭐 20포인트로 바꿔달라,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커지겠죠. 그때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글씨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24로 바꾸게 되면 좀 더 이제 커지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스타일에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레귤러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세미라이트라는 것도 있고 볼드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해서 글자를 얇게 표시할래, 아니면 보통으로 표시할래, 굵게 표시할래 라고 해서 글꼴 스타일을 세 개 중에 우리가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볼드라는 거, 굵게라는 거 요걸 이제 적용시키게 되면 이제 굵게 이제 변경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식을 다 적용을 시켰으면 다시 뒤로라는 거, 얘를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요 세 글자만 블럭 잡고 이 세 글자에 대해서 서식을 바꿔달라 그렇게 했더니 얘만 바뀐 게 아니라 지금 위에 것도 같이 바뀌었죠. 그러면 다시 또 스타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요 세 글자만 또 블럭 설정했어요. 그리고 편집에 들어가서 이제 글꼴에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글꼴의 크기를 16으로 바꿀게요. 16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스타일은 세미라이트, 얇게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그리고 글꼴은 지금 맑은 고딕으로 돼 있는데 내가 이거를 궁서체로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궁서체 요걸로 이제 바꿀게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뒤로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서 가자고요. 갔더니 이 세 글자에 대해서만 서식이 이제 적용이 된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얘네들도 같이 이제 서식이 변경이 됐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메모장에서 뭔가 이제 문서를 작성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서식을 적용시키게 되면 그 서식은 문서 전체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했다고 해서 블럭 설정된 곳만 서식을 적용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모장에서 글꼴의 종류가 됐든 스타일이 됐든 크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지정하게 되면 무조건 어디에 적용된다?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장에서 웹페이지에 링크 같은 것도 이제 연결도 시킬 수가 있고요. 표도 이제 삽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서의 전체가 됐든 일부분에 대해서 제목이다, 글머리 기호다, 번호 매기기다, 들여쓰기다, 우리 내어쓰기다, 굵게, 기울림, 취소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이제 글꼴의 종류가 됐든 아니면 글꼴 스타일이 됐든 아니면 글자의 크기 그런 것들 우리가 방금 지정했었죠. 그런 것들을 지정해 보니까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적용이 전부 다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위에 설명해 보게 되면 일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꿀 수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여기다가 이제 글머리 기호 그런 것들을 집어넣을 때는 한 줄씩 한 줄씩 따로따로 이제 집어넣었죠. 그리고 내가 요만큼만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한 다음에 이것만 내가 이제 기울림 얘를 이제 적용시키면 얘만 적용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 옆에 있는 취소선 이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여기에만 이렇게 이제 취소선이 들어간다고요. 해서 지금 이 도구 몸에 있는 것들은 문서 전체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지만 문서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해서 제목,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 들여쓰기, 내어쓰기, 굵게, 기울림꼴, 취소선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메모장에 설정 창에서 글꼴의 종류, 글자 모양이 됐든 아니면 스타일이 됐든 크기가 됐든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게 되면 어디에만 적용된다?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더라.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들여쓰기다, 내어쓰기다 하고 있는데 이런 들여쓰기, 내어쓰기는 우리가 이제 글머리 기호를 붙였거나 아니면 번호 매기기를 했어요.
그럴 때만 이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여쓰기 내어쓰기는 글머리 기호나 번호 매기기 이런 것들을 지정한 그 상태에서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메모 설정창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글꼴 스타일이라고 있었는데 그 스타일에는 세 가지가 있었죠. 우리 이제 세미라이트라는 것도 있고요. 레귤러라는 것도 있고 볼드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서를 작성할 때 맨 위에 첫 번째 행의 왼쪽에다가 우리가 대문자로 지금처럼 .log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문서를 열 때마다 현재 시간과 날짜가 문서의 맨 마지막 줄에 자동으로 현재 시간, 날짜 이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문서 첫 행 왼쪽에다가 지금처럼 .log 이렇게 이제 입력했을 때 현재 시간과 현재 날짜가 문서의 맨 마지막 줄에 자동으로 표시가 된다는데 이거는 우리 이제 문서 형식이 텍스트 파일일 때만 지정이 가능해요. 우리 이제 윈도우 11번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마크다운 그 형식도 메모장에서 기본 포맷으로 이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log 얘를 이제 입력했을 때 현재 날짜하고 시간이 문서의 맨 마지막 줄에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하는 거는 어떤 형식일 때만 우리 텍스트 형식일 때만 가능한 거다. 그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메모장의 특징을 전부 다 이제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메모장 같은 경우는 텍스트, txt 그 형식의 문서도 열 수 있고 마크다운, md 형식의 그런 문서도 열거나 우리가 이제 저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장을 웹페이지 제작할 때 우리가 이제 간단한 편집 도구로 사용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이제 메모장에서는 그림이나 차트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OLE 개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삽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요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메모장에서는 맞춤법 검사도 이제 제공해 주고요. 자동 수정 이런 이제 기능도 이제 제공해 주는데 내가 자동 수정 이 기능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그때는 맞춤법 검사 얘가 이제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메모장에다가 웹페이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하는 링크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메모장에서 우리가 이제 표도 이제 삽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표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만들 때는 최대 5행 5열까지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 삽입 그 대화 상자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 삽입 그 메뉴를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표를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이제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를 우리가 숫자로 입력할 수 있었죠. 그때 최대 이제 열은 52개까지 만들 수 있고요. 행은 최대 32,767개까지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메모장에 설정창에 보게 되면 이제 글꼴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글자 모양은 어떤 걸로 해달라. 그리고 스타일은 어떤 걸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지정할 때 이 스타일의 종류에 보게 되면 세미라이트라는 것도 있었고 우리 이제 레귤러라는 것도 있었고 우리 이제 볼드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세 개 중에 하나의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글자 크기도 이제 바꿀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설정창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하게 되면 얘는 어디에 적용된다?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메모장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열었을 때 위쪽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구 몸들이 있었어요. 그 도구 몸에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제목도 이제 설정할 수 있었고 글머리 기호다, 번호 매기기, 들여쓰기, 내어쓰기, 굵게 그리고 기울림꼴, 취소선 이런 것들이 우리 도구 몸에 있었죠. 이렇게 이제 도구 몸에 있는 것들은 문서 전체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지만 문서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서식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 가지는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더라. 근데 제목이다, 글머리 기호다, 번호 매기기, 들여쓰기, 내어쓰기, 굵게, 기울림꼴, 취소선 이런 것들이 있는 그 도구 몸을 보고 우리가 이제 마크다운 도구 몸이라고 불러요.
그 마크다운 도구 몸에 있는 것들은 문서 전체에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문서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 첫행 왼쪽에다가 대문자로 .log 얘를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문서를 열 때마다 현재 시간과 날짜가 문서의 맨 마지막 줄이요.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표시되게 할 수 있더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이제 텍스트 파일일 때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모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메모장을 실행시켰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메뉴가 있었는데 그 메뉴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메모장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게 되면 파일이다, 편집이다, 보기다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제 파일에 보게 되면 이제 새 탭을 열어달라, 새 창을 열어달라, 새 마크다운 탭을 열어달라. 이런 것도 이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열기, 최근,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모두 저장,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설정, 인쇄, 탭 닫기, 창 닫기, 종료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페이지 설정도 할 수 있는데 페이지 설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그때 내가 이제 어떤 종이 어떤 크기로 이제 할 건지 그 용지의 크기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이 방향 세로로 할 거냐 가로로 할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해 줄 수가 있고 여백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20이다 20이다 25다 25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렇게 이제 여백을 지정할 때 이렇게 이제 숫자 값을 쓰는데 이 숫자 값의 이제 단위가 우리 이제 밀리미터예요. 우리 이제 센티미터가 아니에요. 밀리미터 단위로 우리가 여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머리 끄리다, 바닥 끄리다 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 줄 수가 있고 이 페이지 설정 이곳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미리 보기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파일이라는 메뉴에 우리 이제 페이지 설정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곳에서는 용지 크기도 용지의 방향도 여백 그리고 머리글 바닥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설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방향 그리고 여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리 보기를 통해서 미리 보기로 확인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백을 우리가 설정하는데 그때 이제 여백의 단위는 무조건 뭐다? 밀리미터 단위로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센티미터 아니에요. 밀리미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이라는 그 메뉴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메모장을 열어서 이제 편집이라는 이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뭐 실행 취소도 있고요.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그런 것도 있고 삭제하기도 있고요. 서식을 내가 적용시킨 걸 지워달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우리 이제 찾기도 있고 다음 찾기, 이전 찾기, 바꾸기, 이동, 모두 선택, 날짜, 시간, 글꼴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집 메뉴에서 우리가 이제 찾기,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얘는 대소문자 구분해서 우리가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찾을 방향 이런 것도 이제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찾기 잠깐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F를 이제 땅 하고 누르거나 편집에 우리가 찾기 컨트롤 F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찾기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나공이라고 이 글씨를 찾아달라 이렇게 쓰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시나공이 써져 있는 곳으로 이동이 된다고요.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아래로 검색도 있고요.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위로 검색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기타 옵션이라고 있는데 이 기타 옵션에 보게 되면 대소문자를 이제 구분할래 말래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찾기라는 곳에서는 대소문자 구분할래 말래 그것도 있었고 찾을 방향 그것도 이제 지정할 수 있었죠. 이 찾을 방향에는 이렇게 이제 위로 검색할래 아래로 검색할래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꾸기 좀 보자고요. 얘는 바꾸기라는 거는 내가 특정 내용, 찾은 내용을 다른 걸로 이제 바꿔달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바꾸기 얘를 이제 이용합니다. 바꾸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는 컨트롤 H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H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 요만큼이 아까 찾기 그 대화 상자였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내가 찾은 거를 뭘로 바꿀래? 그렇게 이제 물어본다고요.
해서 내가 여기다가 합격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쓸게요.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써놓고 여기서 바꾸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모두 바꾸기 얘를 이제 선택해 줄 수도 있어요. 얘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신화공 그 글씨가 써져 있던 게 합격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꾸기라는 거는 컨트롤하고 H를 누르면 되고 얘는 내가 이제 찾은 내용 있죠? 찾은 그 내용을 다른 걸로 이제 바꿔달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동할 때 쓰는데 얘는 행을 기준으로 해서 커서를 이제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편집이라는 이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바꾸기 밑에 우리 이동이라고 있죠. 이동 옆에 보니까 컨트롤 G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G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어디로 이동할래? 그걸 이제 물어보는데 몇 번째 줄로 이동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2라고 이렇게 쓰고 내가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커서가 두 번째 줄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동을 우리가 할 수가 있더라. 근데 얘는 행을 기준으로만 커서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더라. 요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하고 날짜라는 것도 있어요. 시간하고 날짜라는 거는 현재 커서가 있는 그 위치에다가 현재 시스템에 시간과 날짜를 이제 입력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커서가 있는 위치에다가 현재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할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이제 F5번을 누르거나 아니면 이제 편집의 시간, 날짜 얘를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근데 나는 매번 문서를 열 때마다 현재 시간과 날짜가 문서 맨 마지막 줄에 자동으로 이제 계속해서 표시되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문서 첫 행 왼쪽에다가 대문자로 .로그를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렇게 이제 .로그를 이제 이용하는 거랑 날짜 시간 얘를 이용하는 거랑 그 날짜 시간이 나타나는 그 위치가 달라요. 여기서 편집에 이제 날짜 시간 얘를 이용하게 되면 현재 날짜 시간이 어디에 입력된다? 현재 커서가 있는 그 위치에 들어가더라. 그렇게 이제 서로 다른 점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기라는 그 메뉴도 있어요. 보기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자동 줄바꿈이라고 있습니다. 얘가 뭔지 잠깐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씨를 막 입력을 할 거예요. 글씨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는데 지금 아직 제가 엔터를 아직 안 눌렀어요. 지금 여기 우리 보기에 보게 되면 이제 자동 줄바꿈이다 라고 해서 체크 표시가 현재 되어 있거든요.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창의 크기를 이렇게 이제 크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줄바꿈이 안 되고 얘가 요거 이제 한 줄, 요거 한 줄하고 이렇게 이제 두 줄이 이제 입력이 됐다고요. 근데 내가 얘를 창의 크기를 이제 줄이면 그 창의 크기에 맞게 자동으로 이제 줄바꿈을 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동 줄바꿈이라는 거는 창의 크기에 맞게 텍스트를 이제 표시해 주더라. 만약에 창의 크기보다 더 길게 이제 입력하면 어떻게 된다? 다음 줄로 그냥 넘겨주더라. 요게 이제 자동 줄바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확대 축소라는 것도 있어요. 확대 축소는 우리 단축키 컨트롤하고 더하기 빼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최소 이제 10%부터 시작해서 500%까지 우리가 이제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모장에 있을 때 우리 보기에 보게 되면 확대 축소라고 있죠. 여기서 확대다, 축소다 얘를 이제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더하기를 누르거나 빼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확대 축소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상태 표시라고 있어요. 얘는 상태 표시를 표시할래 말래 그 여부를 이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모장에 있을 때 맨 밑에 있는 이 줄을 우리가 이제 상태 표시를 그렇게 이제 불러요. 지금은 상태 표시를 표시가 되어 있죠. 왜? 보기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상태 표시 앞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체크 표시 돼 있을 때는 지금처럼 상태 표시를 이렇게 이제 표시됐고요. 여기서 얘를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상태 표시를 아래쪽에서 없어진다고요. 우리 보기에 들어가면 상태 표시에 앞에 체크 표시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상태 표시를 표시할래 말래 그 표시 여부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크 다운이라는 거요. 자, 우리 보기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맨 밑에 이제 마크 다운이 있었죠.
내가 이 메모장에다가 그냥 글씨만 아무것도 안 하고 글씨만 썼을 때는 이 마크다운이라는 게 아까 맨 처음에 봤을 때 이 마크다운이라는 이 메뉴가 비활성화되어 있었다고요. 근데 내가 이제 글씨를 쓰고 나서 이 마크다운 이 도구 모음 얘를 이용해서 뭔가 서식을 적용을 시켜요. 그렇게 이제 서식을 적용을 시켜야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된다고요. 그때 이 마크다운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포맷이다, 구문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포맷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게 포맷 형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 포맷 형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된 최종 결과물 그 형태로 이제 표시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보기라는 그 곳에 마크다운에 우리 이제 구문으로 이제 바꿔 볼게요. 구문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입력된 그 마크다운이 우리 이제 특수문자 그 기호 형태로 그냥 그대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크다운에 보게 되면 이제 포맷이라는 게 있고 구문이라는 게 있어요. 포맷은 최종 결과물 그 형태로 화면상에 이제 표시해 주는 거고, 구문이라는 거는 마크다운 그 특수 문자요. 적용된 그 특수 기호를 그냥 그대로 화면상에 모두 다 표시해 주는 게 우리 이제 구문이라는 거요. 그리고 내가 이제 구문 얘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마크다운 단축 서식 도구 모음 그게 이제 사라진대요. 잠깐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보기에서 이제 마크다운의 구문 얘를 이제 선택해 놨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막 특수 문자 같은 것들이 막 보인다고요. 그때 이 위에 보니까 우리 마크다운 그 도구 모음이 안 나타났죠. 없어졌죠. 그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 이제 메모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도 있어요. 이 메모장은 우리가 이제 그나마 윈도우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얘가 시험 문제로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거의 매 회차마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 메뉴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